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영양제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혹시 무슨 약을 드시고 계세요? 라랑 이제 혹시 지병 있으세요? 를 많이 물어보세요. 본인의 이 상태에 따라서 영양제를 더 복용해야 되거나 또는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뇨약을 오랫동안 복용 중이시거나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이 영양제를 찾으시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영양제를 권하기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장 질환자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영양제를 오히려 잘못 먹어서 배출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은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 신장은요, 여러분, 이 갈비뼈의 아랫부분, 이 척추를 중심으로요, 양쪽 두 개가 존재해요.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등 뒤를 짚어보면 이렇게 손바닥에 닿는 부위에 신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이 콩팥이라는 말처럼 실제로 팥 모양을 닮아 있고요. 길이는 한 10cm 정도에 폭은 한 5cm 정도, 이제 무게는 한 110g인 아주 비교적 작은 기관이에요. 이 신체의 이 신장은요, 이 인체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데요. 정수기 필터로 이제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 이 필터에서 노폐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이제 반대로 나오죠. 신장 안에 보면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작은 초소형 정수기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크기가 한 0.1mm인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요. 이 콩팥 한 개에만 이 100에서 120만 개의 네프론들이 들어있다 합니다. 이 네프론은요, 이 정수의 첫 단계인 이 사구체라는 기관과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주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구체는요, 이 작은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다닥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둥근 실타래에서 혈액이 들어가면은 한약을 짜듯이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건더기 는 이제 남고 이제 그 면을 통해서 이제 액체 성분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여과라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 이 사구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은 우리 한방약을 너무 꽉 짜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큰 건더기까지 빠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구체의 압력이 너무 세게 가해지면은 큰 건더기인 단백질도 함께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단백뇨라고 합니다. 이 신장은요, 이 심장과 혈액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이제 심장에서 한번 심장이 이렇게 뛰었을 때 혈액이 한 5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인 1.25리터가 바로 이제 신장으로 이제 향하기 때문이에요. 신장 동맥을 통해서 이제 신장으로 들어가서 걸러서 1분에 한 125ml 정도 액체가 이제 보호막 주머니로 걸러서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GFR이라고 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보시면은 GFR 수치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지나가는 물의 양을 말합니다. 보통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신기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통 사구체 여과율이 한 90ml per minute, 1분에 90ml 이상을 이제 정상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만성 신장병 단계로 구분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은 1분에 125ml가 이 사구체를 지나가면은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한 150리터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혹시 2리터짜리 페트병 90병 채울 정도로 소변을 많이 보시나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이 신장은요, 참으로 이 알뜰살뜰하게도 우리가 한번 버린 이 오줌 더미에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체에 필요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재흡수돼 가지고 혈관으로 돌아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원래 오줌이 100분의 1 정도 농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아는 오줌의 양이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8리터 정도의 오줌을 배출을 한다고 해요. 이 신장은요, 이 작은 모세 혈관들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 이제 물질을 주고받는 과정이 이제 주요 기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신장 질환이 있다 하면은 쉽게 말해서 혈류 장애로 인한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고혈압이랑 당뇨입니다. 고혈압이 생기면요, 이 사구체에 높은 혈압이 걸려요. 혈압이 너무 세게 걸리면은 이제 앞서 말한 단백뇨처럼 이제 사구체 안에 있는
분자량이 큰 물질들까지 다 빠져나오게 되죠. 또한 당뇨가 생기면은 이 신장과 네프론의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이제 피가 잘 안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구체가 점점 딱딱해지는 사구체 경화증이 생기고 이제 만성 신장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장에 좋은 영양소라고 하면 어떤 영양소를 복용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 사구체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도움을 주면서도 이 신장의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잘 돌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추천한 영양소는요, 바로 오메가3랑 감마리놀렌산이에요. 저희가 이전에 이제 혈관 이야기를 할 때 큰 혈관들은 늘어나고 수축하는 근육층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은요, 굉장히 작은 혈관이라서 수축과 이완을 할 만큼 근육층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신장에 있는 그 작은 혈관들을 이완하고 수축시키냐? 바로 프로스타글란딘 E1 그리고 E3라는 이 혈관 활성 물질에 의해서 이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E3를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또 이제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을 또 가지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죠. 또 다른 물질은 이제 감마리놀렌산인데요.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의 한 종류예요. GLA라고도 하거든요. 이 감마리놀렌산은 이 프로스타글란딘 E1을 분비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 E1이라는 물질은 혈관 확장 능력이 E3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항염증 작용도 오메가3보다 한 20배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영양소는 바로 커큐민입니다. 특히 이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병에는 커큐민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제 만성 신부전이 생기는 원인 중 절반은 당뇨병이 차지를 합니다. 이 당뇨병에 걸리면요, 신장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신장으로 분포되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부전을 일으키고요. 이 혈액 속 혈당은 이 단백질과 결합하고 변성돼서 독성을 띠는 당독소를 또 만들거든요.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또 돌아다니며 각종 세포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독소는 특히 모세혈관이 많은 기관, 예를 들면 안구, 또 신장 이런 데 더 큰 영향을 끼치고요. 이때 인체의 당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 신장 질환자의 경우 이 커큐민을 함께 드시라고 권하는데요. 커큐민이 이제 체내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나 GLA 같은 이런 지용성 성분을 함께 복용하시거나 나노 공법 또는 이제 리포전 공법처럼 특수 공법으로 제작된 커큐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성분은요, 바로 노토진생입니다. 이 노토진생은 특히 모세혈관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이 사구체에 모세혈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신장 기능을 잃고 딱딱하게 굳는 신장 경화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주고 혈행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성분 중 최고가 바로 이 노토진생이라는 성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장을 관리할 때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단입니다. 보통 이 신장에 좋은 식단을 우리가 레날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레날 식단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짜게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 사람들 소금 섭취량이 전 세계 평균 섭취량의 2배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신장 질환자의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라고 이제 권하고 있어요. 보통 이거는 소금 한 5g 정도의 양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음식을 먹고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먹던 양에서 한 50% 정도 덜 짜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먹겠다 하시면은 이제 간을 하실 때 소금 대신 후추나 양파 또는 레몬즙 등으로 간을 내주셔도 좋고요. 국물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예 식사하실 때 그냥 숟가락을 식탁에 놓지 마세요라고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도 건더기만 드시는 게 또 좋고요. 또 주의해야 될 성분 중 하나가 또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인체 유지를 위해서 사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 저단백 식이 조절을 하는 환자가 일반 식사를 하는 환자보다 이 신장병의 진행을 늦춰준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은 한 체중당 0.6에서 0.8g 정도 먹기를 권하는데요. 이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량에서 한 60에서 8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주의해야 될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산입니다.
이는요, 이 육류, 가금류, 생선, 견과류에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식품에 이 인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산을 완벽하게 먹지 않는 식사는 힘들지만 줄일 수는 있는데요. 특히 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음료수, 통조림에 맛을 내기 위해서 인산염을 많이 첨가를 하고 또 흡수도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대신 자연적인 식품으로 인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산은 하루 한 800mg 이상 섭취 않는 것이 좋고요. 유제품 대신 아몬드 음료나 쌀음료 또는 사과, 딸기, 포도도 인이 적게 들어간 과일이죠. 칼륨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칼륨을 조절해야 되는가? 그 오렌지나 바나나, 감자, 토마토, 콩류 이런 거에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데 사실 이 만성신부전 한 3단계부터만 칼륨을 조절하시면 되고 그 이전 단계라면 칼륨은 적당히 드셔도 되고요. 조절을 하시면은 3000mg 이하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칼륨이 적은 과일, 예를 들면은 사과, 베리, 포도, 복숭아 이런 것들, 또 채소로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까지 이 신장에 좋은 영양소들의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앞서 말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인체의 하수 처리장이라 불리는 신장의 좋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하수 처리장이라고 해서 신장이 배설을 하는 기관인 것 같지만 이 신장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인체의 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 신장처럼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